네, 저희는 이제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중화권 증시 전략 짜볼 텐데요.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금요일장에 중국 증시가 좀 밀렸습니다. 여기에 신용거래 규제 강화 소식이 나왔던 지난주인데 좀 영향을 미쳤을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 14일 중국 거래소가 이제 신용거래 증거금 비율을 기존의 이제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신용거래 이 증거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 그 담보 조건으로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입니다. 과거에도 중국 정부는 시총에서 신용거래 잔액 비중이 이 3%에 가까워지면 이제 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증거금 비율을 만약 100%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결국 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증시 거래량에는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14일 날 발표된 이후 한 3거래일 동안 상해종합지수가 한 1% 정도 하락한 것은 그래도 뭐 하락폭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도 중국 정부가 이게 이제 뭐 규제를 강화하는 시작점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미리 좀 대응을 하는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중국 A주의 그 시총에서 신용거래 잔액 비중은 2% 정도로 사실 지난 2015년 이후 10년 평균이 1.7%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안정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2015년에 이제 상해종합지수 5,000포인트 넘어섰을 때 그때가 이제 시총에서 신용거래 잔액 비중이 한 3%를 상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신용거래를 아예 중지를 하면서 증시 하락세가 시작된 바 있는데요. 즉 이와 같은 리스크를 이제 미리 좀 방지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한편 이제 로봇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 이번 주에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신용거래 증거금 이슈에도 불구하고 과창판 50 지수를 보면 과창판 50 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로봇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강했는데요. AI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들이 또 전기차 업체들이랑 연결되다 보니 경기 민감주들도 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오픈 AI가 제품 확장 전략 일환으로 미국 내 로봇 관련 하드웨어 파트너사를 또 선정 중이라는 소식이 확산이 됐었고, 15일에는 IDC가 올해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체화지능 로봇 지출액이 11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한 120% 증가하는 규모인데 이러한 이슈도 이제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미국 정책과 함께 중국의 이제 반도체나 로봇 테마주들도 같이 이렇게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흐름은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한편 이번 주 이제 또 역시나 경제 지표 그리고 LPR 관련해서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중국 4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12월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아마 12월 산업 생산 지표랑 GDP 성장률은 좀 예상치 상회가 예상이 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4일 발표된 12월 수출 지표가 6.6%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 수출 지표는 산업 생산 지표와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좀 지표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내수 부진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 수출 지표 호조가 경기 하방 경직성을 좀 높여줄 것이라는 그 기대가 크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 4.5%에 부합만 하더라도 연간 목표치인 5% 달성은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또 내일 발표 예정인 LPR 금리는 아마 이제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또 15일에 인민은행이 19일 오늘부터 재대출, 재할인 금리를 25bp 인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농업 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도 이제 인하를 발표를 미리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춤형 금리 인하 정책이 이미 이제 발표가 돼서 먼저 이제 실시가 되다 보면 LPR 금리 전반적인 기준금리 자체의 인하는 조금 이제 늦춰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저희는 오늘 발표되는 4분기 GDP 체크하면서 과연 연간 목표치 달성했는지 이 여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인민은행 1월 LPR 관련해서도 주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 보면 그 인덱스 선물 지수나 중국의 선물 지수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중국 종목 지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오전에 또 GDP 성장률과 12월 지표 발표에 따라서 또 증시 좀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게 지난주에 이제 증거금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서 이미 중국 정부가 약간 이제 선제적인 이런 조치 들에 따른 시장의 소화 기간을 좀 감안하면 아마도 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좀 흐름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전망 속에 저희는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장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일정 정리 그리고 시장 전략의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